대법원 2022년 1월 13일 선고 2015 도 6326 판결 사건명 변호사법 위반 1.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 제26조 제4항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산업안전보건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2항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사법경찰 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제5호 9. 형사소송법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98조 이하 9.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021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9.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 직무법, 9.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관계 법령의 의미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9.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공인노무사법 2020년 1월 29일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2020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9.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021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하 형사소송법 등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의미.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도 같은 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적극. 9. 공인노무사법 2020년 1월 29일 법률 제1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청구 및 권리구제 등, 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 신고 등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헌상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월 13일 선고 2015도 6329 판결 사건명 변호사법 위반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고소, 고발이 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고소, 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 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9. 공인노무사법 2020년 1월 29일 법률 제1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 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도 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 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9.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 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9. 공인노무사법 2020년 1월 29일 법률 제1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월 13일 선고 2021도 11110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 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 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1월 13일 선고 2021도 13108 판결 사건명 사기 1.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곧바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장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장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성명을 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피고인과 검사가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 상소된 부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이라도 개별적으로 파기되는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기 따로 유무죄, 공소기각 및 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한 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피고인과 검사가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상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반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파기되는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4. 학부모들 및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자 검사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심 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해자 학부모들 및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자 검사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심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사실 중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을 주문 무죄로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을 주문 공소 기각으로 각 판단하였으므로 검사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더라도 그 판결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각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공소사실 전체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월 14일 선고 2017도 18693 판결 사건명 변호사법 위반 등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수임 행위가 종료한 때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지 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 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금지 규정에 관하여는 당초 처벌 규정이 없다가 변호사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가운데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의 문헌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 행위인 수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 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년 1월 14일자 2021 모 1586 결정 사건명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 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 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압수물 목록의 교부 취지.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법원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소극. 법원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 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포괄적인 압축 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집과 같이 GIP와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 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보함으로써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 폐기, 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 목록 작성, 교부 의무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 폐기, 반환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한 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 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 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